자, 일단은 FA 보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 선수 트렌드가 좀 달라졌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득점감 대신에 미래 자원들을 좀 구단들이 선호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장현식의 보상 선수로 LG 투수 강효종 선수를 또 데려왔고요. KT는 심우준의 보상 선수로 하나의 투수 한승주 선수, KT는 엄상백 선수의 보상 선수로 하나 외야수 장진혁 선수, 그리고 두산 허경민 선수 보상으로 KT 투수 김영현 선수를 또 데리고 왔는데, 뭐 각각 다들 진짜 뭐라고 될까, 이 잠재력이 좀 남아있는 그런 선수들을 좀 데려온 것 같아요. 특히 강효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도 굉장히 또 빠르고 총망 맞는 그런 선수더라고요. 지금 뭐 트렌드가 약간 뭐 바뀌고 있다. 근데 20인 외에 뭐 25명 외에 한 명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네네. 즉시 전력감은 다 묶죠. 다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나이가 좀 많거나 연차가 좀 되거나 하는 선수들은 즉시 전력감임에도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네네. 당연히 있는데 확실한 100% 즉시 전력감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나이를 많이 든 선수는 역시나 얼마 뭐 선발을 해도 사실 얼마나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몇 년 이제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젊은 그 유망주고,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팀에서도 뽑으려고 했던 선수였는데 그쪽 구단에서 먼저 가로챈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던. 네네네. 그런 선수들이 나와 버리면 역시나 이제 그런 선수들을 나중에라도 데려가고. 선발을 또 하기 마련이고. 글쎄요, 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성공을 거두는 선수들은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보상 선수에 대한 그 신화 이런 거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엄청나게 네. 눈에 띄는 선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트레이드로 해가지고 워낙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을 해버리는 선수, 뭐 예를 들어 뭐 박병호도 있고, 옛날에 뭐 김상현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은 정말 거의 뭐 넘사벽이었고,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 중에서 좀 탁탁 좀 튀어나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즉시 전력감은 당연히 묶어놓으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랬을 때 이 강효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구속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다음 달 2일에 상무에 또 입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게,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선수도 적극적으로 또 지명을 해서 데려온 다음에 상무에서 또 이제 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육성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점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죠. 네. 2년이라는 시간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효종을 선택을 했다? 이거는 뭐 그동안에 쭉 봐왔던 것도 있고, 그 명단 안에서 가장 좋은 선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기다리면서까지 강효종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강준 효과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선수를 지명한다. 그러니까 뭐 상무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를 보상 선수 명단에서 고른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됐다라는 건데, 한승주, 김영현, 이제 강효종 선수까지 상무 예정자 보상 시장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이제 상무에 간다는 거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또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승주 선수도 굉장히 좀 촉망받고 있습니다. 2020년 2차 2라운드 전체 18번으로 한화에 지명이 됐고요. 프로 입단 후 최고 구속 150km대 초반까지 또 끌어올렸어요. 한승주 선수도 저는 잠재력이 굉장히 또 뛰어난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속이 상승을 하면서 어떠한 그 자신감이 굉장히 좀 커졌을 거예요. 네. 근데 일단 한승주 선수도 그렇고 유니폼을 바꿔 입는 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동안 퓨처스에 몸담고 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좋은 기회죠. 근데 이제 뭐 한승주 선수도 2020년 입단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뭐 두각을 특별히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그랬죠, 네. 이런 시점에서 한 4년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선수도 지금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또 변화를 주게 된다, 환경에 변화를 주게 된다면 이제 갑자기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김영현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3년 차인 2023년 개막전 엔트리에 들었었고요. 31경기에 또 등판을 했습니다. 올해는 8경기 출전, 베스트볼 구속 역시 150까지 또 나오는데,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들, 그래도 좀 이제 구속의 측면에서 많이 또 지명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야구 트렌드가 투수들을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속은 포기할 수 없는 욕심인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공을 과연 얼마나 그 제구력 있게 던지느냐. 근데 이 선수들 보면 불펜 피칭에서 피칭할 때는 전부 진짜 뭐 일선발급으로 던지는 거예요. 막 구속 150km씩 나오고 막
결국 이제 경기 때 실전에서 많은 그 관중 앞에서 던질 때 그때 이게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상무에 입단한 선수들 지금 이 세 선수 모두 다 내년 6월에 또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내후년이죠. 내후년 6월에 또 전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 상무에서 또 몸 잘 만들고 실전 경험도 좀 많이 쌓고 이군 경험도 좀 많이 쌓고 하면서 돌아와서 좀 잘해주길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무에서 기량을 끌어올린 다음에 팀의 주축 선수를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계획 이 구단들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장진혁 선수가 사실 좀 즉시 전력감이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엄상백 선수의 보상 선수로 외야수 장진혁 선수를 또 골랐는데 지난 시즌 99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3리 9홈런 14도루를 또 기록을 했고요. 공수도 3박자 갖췄다라는 평가 그리고 야수진 평균 연령이 높은 KT로서는 사실 좀 탐나는 자원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로부터 2명 받을 수 있었던 KT 한승주 선수 먼저 찍고 다시 보호 선수 명단에서 빠진 장진혁 선수를 또 데려왔다고 합니다. 한승주 선수가 장진혁 선수보다는 우선이었다는 얘기지만 이 장진혁 선수 이 KT에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나중에 또 판단을 한 거죠. 그럼요. 지금 KT가 뭐 배정대 선수, 로하스 선수 그리고 김민혁 선수로 이제 라인업이 딱 그렇죠. 구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김민혁 선수가 수비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부상이 너무 잦아. 맞아요. 그래서 외야 자원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홍현빈 선수, 조용호 선수 이런 좋은 선수들 방출도 시켰고. 네. 정준영 선수도 올해 입대를 합니다. 몇 년 후가 되면 이제 정준영 선수가 외야의 한 축을 뭐 맡고는 있겠지만 네네. 이런 지금 팀 내부 사정에서 외야수로서 장진혁 선수 카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장진혁 선수는 올해부터 이제 야구에 눈을 좀 뜨기 시작을 하면서 네. 김경문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적극적으로 좀 기용이 됐던 선수인데. 기량도 굉장히 올해 뭐 잘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 미야자키 캠프 마무리 캠프 때 그 소식을 듣고 장기혁 선수도 이제 저랑 같은 이제 소속사니까 네네. 네 통화해 보니까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막 울었다 펑펑 울었다 하더라고요. 되게 네.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 속상함이 여러 가지가 좀 뭐 담겨 있겠죠.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게. KT 팬들 입장에서는 저거 울었다고 하면은 오기 싫어서 뭐 저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네네. 근데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한 팀에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속상함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속상함도 그쵸. 있는 거고 나이가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니까 이제는 뭐 자기가 정말로 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팀에 이제 적응해서 잘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장진혁 선수는 그래도 좀 주전급, 직전감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 이 KT의 제4 외야수로 또 시작을 하겠지만 점점 기회를 받다가 또 주전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또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래를 선택하는 이유 보상 선수의 가치가 또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보호 선수 명단 18명이었기 때문에 대박을 터뜨리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A 선수보다 보상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FA 등급제가 실시되면서 B등급이 팀을 옮길 경우에는 이제 영입 구단이 25명까지 또 보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5명도 막상 또 짜보면은 빡빡하긴 한데 그럼요. 그 가운데서도 좋은 선수를 또 지명해서 가져가는 거. 그랬을 때는 미래를 보고 잠재력을 보고 찍어가는 구단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요번에 보상 선수 지명이 4선수가 됐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선수가 좀 제일 어떤 구단이 좀 제일 잘 골라갔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역시나 뭐 장지혁 선수 데려간 그 KT가 굉장히 저는 내년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지금 장지혁 선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지금 저는 강효정 선수가 사실은 더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상무에 입대를 하지 않으면은 내년 선발 그 자리에서 뭐 황동화 선수, 김도현 선수 이런 선수들하고 뭐 윤영철 선수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경쟁을 또 해야 되거든요. LG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했고, 근데 이제 LG에서 사실 기회를 줬죠. 5선발로 시작을 했지만, 맞아요. 이게 뭐 약간 들쭉날쭉 뭐 기복이 좀 있는 피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강효정 선수도 2년 후에 상무에서 얼마나 이제 강효정 선수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2020년, 21년 1차 지명 선수니까. 그렇죠, 21년이죠.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경험도 됐으니까 이제는 더 뭐 아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만년 유망주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팀을 옮긴 보상 선수 신화 이 4명의 선수들이 좀 써주기를 좀 바라면서요. 첫 번째 주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